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 나온 한국 전통 과자나 놀이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유행인 만큼 재밌다는 반응이 많을까요? 아니면 비판이 많을까요? 또 주로 어떤 주제로 오징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스파이더킴에서는 로튼 토메이토스와 IMDb라는 두 개의 외국 영화 리뷰 사이트를 크롤링하고 추가로 오징어 게임 관련 트윗을 가져와 오징어 게임에 대한 해외 반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중 비평가, 그리고 별점 상하위 간 비교, 그리고 오징어 게임 코인 이슈를 예측해낸 주제별 분석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셨나요? 해외 영화 리뷰 사이트 로튼 토메이토스와 IMDb에서 각각 별점과 리뷰 내용 총 2,434개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어떻게 크롤링 하셨는지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리퀘스트와 뷰티풀 소프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주로 크롤링할 때 사용하는 파이썬 툴인데 원하는 정보를 HTML 구조에서 파악한 후 필요한 조건에 맞게끔 가져오도록 코딩했습니다. 로튼 토메이토스와 IMDb에서 크롤링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나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 형식이 스크롤을 내리거나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더 많은 리뷰를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으로 넘겨주는 코드를 짜야 하는데 이는 셀레니움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그럼 이제 충분한 건가요? 이 데이터만으로도 분석이 가능은 하겠지만 보다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케글에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트위터를 크롤링한 데이터를 추가로 가져와 총 73,862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엑셀 파일로 오징어 게임 해외 반응에 관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했는데요. 저희 스파이더킴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코딩을 몰라도 리뷰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스스로 크롤링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리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저희는 워드클라우드와 LDA 토픽 모델링 이 두 가지 분석 툴을 통해 오징어 게임의 해외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워드클라우드부터 볼게요. 워드클라우드는 텍스트에서 언급된 단어를 빈도수를 기준으로 시각화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빈도수가 높을수록 단어가 크게 표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영어 단어의 워드클라우드를 만드는 것은 한국어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단어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국어 문장의 자연어 처리를 진행했던 지난 국회의원 영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영어로 된 리뷰 문장을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나누고 불용어나 영어가 아닌 문자들을 제외한 후 빈도수를 계산해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 데이터를 분석해 볼까요? 먼저 비평가와 일반 대중의 반응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냥 훑어보셔도 두 집단이 아예 다른 작품을 감상한 것처럼 차이가 있음이 보이시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대중은 감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지만 비평가 그룹은 1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감독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감독의 연출, 창의성에 대한 비평가들이 좋은 평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평가들은 violence, bingeable 같은 단어들을 자주 언급하여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 자극성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일반 대중은 good, really 같은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상위를 차지하며 캐릭터, 액팅 등 배우의 연기에 대한 평가를 암시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비평가 집단은 드라마, 월크와 같이 작품성을 많이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점입니다. 이에 더불어 코리안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비평가들이 국제영화계에서 흔치 않은 한국 작품이라는 것에 주목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평가 집단에서 life, death, 휴먼과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생존과 인간성에 대한 고민,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 등 이 영화에 내재된 시사점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별점 3점 미만 리뷰와 7점 초과 리뷰에 대한 워드클라우드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상 3 미만에서 긍정적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good, great, best 등 긍정적 표현이 7 초과 그룹에서 훨씬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7 초과 집단은 amazing, fantastic, entertaining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온 반면 3 미만 집단에서는 boring, predictable 등의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작품인 만큼 넓은 스펙트럼의 반응이 나오네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별점이 높은 집단에서 코리안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 콘텐츠의 파장과 우수성을 칭찬하는 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한국팀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 기생충에 이은 웰메이드 스릴러다. 같은 극찬이 이어지며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넷플릭스 작품들이 세계에서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살펴본 해외 반응입니다. 토픽 모델링이란 텍스트를 대표하는 특정 주제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분석 기법을 의미해요. 토픽 모델링에는 여러 기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LDA는 문서들이 여러 개의 주제, 즉 토픽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토픽은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된다고 전제합니다. 또한 문서마다 토픽들의 구성 비율이 다르며 이 비율을 결정하는 걸 디리클레 분포라고 불러요. 연구자는 토픽 모델링으로 나온 단어들을 통해 해당 문서가 포함하고 있는 주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링에서는 최근 이슈였던 오징어 게임 코인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먼저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분용어를 제거하고 단어를 기준으로 문장을 분리하는 토큰화를 진행합니다. 토큰화된 문서를 벡터로 변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토픽의 의미론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코히어런스 모델을 바탕으로 최적의 토픽 개수를 확인한 후 해당 개수만큼 토픽을 추출하도록 명령어를 작성합니다. 모델링은 텍스트 마이닝에 필요한 대부분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젠심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습니다. 이 자료는 PyLDABus 라이브러리를 통해 LDA 모델링을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왼쪽은 이 문서에서 각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도를 나타내는데요. 원이 클수록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토픽 간 유사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각각의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과 그 단어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원인 1번 토픽을 살펴볼까요? 스퀴드 게임, watch, new, love, finish, series, 할로윈 등의 단어가 보이네요. 데이터 원문과 비교하여 살펴보니 오징어 게임 정주행을 시작했다, 오징어 게임 내용이 마음에 든다, 다음 시리즈 기다리는 중과 같은 문장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오징어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평이 많았습니다. 할로윈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는데요. 할로윈 코스튬으로 오징어 게임 진행 요원들의 옷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단어가 보이는데요. 바로 NFT입니다.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을 의미하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오징어 게임 NFT가 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게임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큰 이슈였던 오징어 게임 코인 이슈가 생각나시죠?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픽에서 조금 떨어진 4번 토픽을 살펴볼게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원이 있죠. 상위에 넘버이 있네요. 그 밑엔 에딧이 있는데요. 관련된 데이터 원문을 확인해보니 넷플릭스가 무단으로 유출된 한 여성의 전화번호 장면을 편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중에서는 실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란 때문에 넷플릭스는 연락처가 나오는 장면을 교체하기로 했죠. 다른 단어들도 살펴볼까요? 달고나, 도와 같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단어들이 많이 보여요. 전반적으로 1번 토픽은 제너럴한 감상을 다루고 있는 반면 4번 토픽은 장면별로 세세한 리뷰를 담고 있네요. 데이터 원문을 확인해보니 어릴 적 달고나나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게임을 학교에서 썼다는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 속 놀이를 모방한다는 트윗도 있었습니다. 여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이 있습니다. 다른 토픽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5번 토픽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고고 스퀴드 게임, 크립토 차운 이유 등의 아이디가 올라와 있네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듯한 내용이 많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도 눈에 띕니다.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는 가상화폐, 일명 스퀴드에 대한 트윗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토픽 1에서 보았던 NFT와 같은 맥락이죠. 최근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을 실제 온라인 토너먼트 게임으로 만든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
그리고 이 게임에서 쓸 수 있는 코인인 스키드에 관련된 이슈를 아시나요? 이 가상화폐는 출시되고 난 후 핫하게 거래되며 가치가 2000% 이상 상승했지만 곧 급락하며 0.1달러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죠. 활용된 데이터가 오징어 게임 코인 이슈가 터지기 전에 수집된 점을 고려했을 때 토픽 모델링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주제가 별도로 파악된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슈가 보다 빠르게 퍼지는 트위터에서는 이미 오징어 게임 코인이 핫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오징어 게임 코인의 빛나는 등장과 추락, 이전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워드클라우드나 LDA를 통해 본 오징어 게임 반응 어떠셨나요?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먼저 워드클라우드에서는 대중보다 비평가 집단에서 오징어 게임의 작품성과 감독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었죠. 또한 별점에 따라 오징어 게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랐고 별점이 높은 집단은 한국 작품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여러 주제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징어 게임 전반에 대한 긍정적 감상이 많았지만 특정 장면이나 요소를 언급하며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많았죠. 또한 오징어 게임 코인이 핫하게 떠오르며 거래가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코인의 급락 전 가치가 상승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워드클라우드와 LDA를 통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반응을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분석 방법은 다양하니 다른 분석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주제나 분석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